그죠? 지금 여러 가지 마음일 겁니다. 그죠? 참담한 친구들도 많고, 그리고 오히려 좀 길을 보일 것 같다, 길이 좀 보일 것 같다라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고. 참고로 저는 지금 이 영상을 아, 다음 날이네요. 금요일에 찍고 있어요. 아직 48시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 그 학습상담 QA가 있죠. 학습상담 QA가 지금 터졌어요. 그래서 우리 제자들 지금 엄청 패닉인 학생들이 그렇게 많구나. 네. 오늘 이 영상은 그래서 뭐냐면, 이번 구모, 특히 이번 해는 미친 구모였다. 그치. 교육부 발표 이후에 대체 어떻게 나올 것인가에 대한 표준을 제시하는 시험이어서 이번 구모 결국 뚜껑이 열렸습니다. 오픈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구모 이후로 우리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자,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크게 세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9월 모평. 그래서 어땠는가? 자, 두 번째. 그래서 구모 이후 선생님의 그 컨텐츠들은 어떤 게 나오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구모 끝나고 거의 밤샘 회의를 계속 했었어요. 네. 자, 그래서 어쨌건 남아있는 기간 동안 우리는 뭔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래도 해야만 해. 남아있는 시간들이 얼마 없다고 해서, 이건 벌써 뭐 이건, 야, 이건 결과 나온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 모든 시험에서의 최고의 비법이 뭐야? 벼락치기야, 얘들아. 그래. 원래 시험에서의 비법이라는 거, 공부에서의 비법이라는 거 사실 없어요. 그게 있으면 모두 다 원점수 100점이겠지. 근데 유일하게 비법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건 벼락치기요. 네. 우리 알잖아요. 지난 10여 년 동안 벼락치기의 효과를 알지. 그리고 워낙 우린 잘 까먹어. 그 얘기 뭘까? 수능 후반부에 남아있는 한두 달 정도의 시간들 있죠. 혹은 이거 보고 있는 학생들 중에는 몇 주 남은 학생들도 있을 거야. 그 몇 주도 최고의 효율을 올리면 그동안을 좀 만회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시간입니다. 네. 그래서 자, 마지막에 그래서 마지막 남아있는 그 며칠을 어떻게 써야 될지 쌤이랑 같이 또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죠. 네. 자, 구모 한 줄 요약. 그래서 무슨 얘기 하고 싶냐? 결론적으로는 네, 저희가 걱정했던 부분들이 사실 있었어. 아니 킬러를 없애고 나면 어떻게 변별력을 잡을 것인가? 혹시나 원점수에서의 기존에서의 우리가 보통 받아들이던 그 점수의 틀이 깨지진 않을까 이런 걱정들이 있었는데 자, 한 줄 요약 꽤 괜찮았습니다. 킬러는 없었어요. 킬러 없었어. 근데 변별력은 있었다. 왜냐하면 지금 아직 확정 등급 컷은 아니에요. 아직 이틀이 채 안 됐기 때문에 미적분 같은 경우에 1컷이 원점수 88, 2컷이 76, 3컷이 66. 확통 같은 경우에 1컷 92, 2컷 80, 3등급 70. 그러니까 꽤 변별력도 있었던 시험이야. 근데 생각을 해보면 어려운 문제들이 사라졌거든요. 근데 변별력이 존재했어. 그리고 우리 제자 여러분들 괜찮으셨습니까? 이번 구모? 성적이 올랐어? 아유, 그건 진짜 열심히 한 거고, 고생했고, 잘했고. 아니, 근데 성적이 말도 안 되게 지금 충격받아 있어? 그거 왜 그랬어? 자, 막상 시험 시간에 어땠어요? 굉장히 빡빡했을 거야. 진짜 빡빡했을 거야. 근데 요거는 우리가 계속해서 경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경험? 모든 모의고사에서 11번에서 15번 구간이 진짜 중요하구나. 아니면 10번에서 한 14번 구간이 진짜 미친 듯이 중요하구나. 알지? 그 페이지를 무난하게 지나가면 그래도 성적이 잘 나오는데 거기에서 뭔가 계산이 막힌다던가 거기에서 뭔가가 문제가 발생을 하면 그 모의고사 회차가 야 이거 통으로 망하더라. 약간 이 경험들을 모두 다 지금 다 같이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 구모는 확실하게 그게 더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계산량이 빡빡했어. 계산량이 굉장히 빡빡했어요. 어디 10번에서 15번 구간의 계산량이 너무 빡빡했어. 그치? 시간 내에 이거 그냥 계산하다 보니까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뒤에 못 건드리는 학생들도 꽤 있었을 것 같아. 그리고 뻔한 주제인데 막상 풀면 안 풀려. 그러니까 우리가 킬러라고 말하는 혹은 신유형이라고 말하는 유형들은 약간 진입 자체가 좀 어려웠어. 그러니까 문을 열기가 싫게 생긴 문제도 있잖아. 막 그 예전에 킬러 문제도 오답률 높았던 문제도 있죠.
그건 딱 보는 순간 어때? 아, 이거는 이번은 그냥 버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잖아요. 근데 이번 구문은 어땠을까? 그렇게 진입 자체가 너 오지마 하는 문제가 없었어. 근데 막 그래서 일단 진입을 했거든요. 그 문제를 버리지 않고 풀었어. 근데 이상하게 안 풀려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소로 변별력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죠. 좀 빠르게 봅시다. 제가 해설 강의에 구체적인 해설을 쭉 넣긴 넣었는데요. 네, 한번 빠르게 한번 봅시다. 일단 네, 쭉쭉 가서 이것도 굉장히 전형적인 문제지. 대칭성 찾는 문제. 근데 사인 7분의 파이. 약간 얘가 특수각도 아니고 숫자도 아니라서 이거 뭐지 했던 학생들도 있었을 것 같고, 그리고 10번부터 11번 구간의 계산이야. 와, 이거 고1 수학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조립제법을 막 두 번 써야 되고 근을 다 구해야 되고 막 비교를 해야 돼. 아, 이게 그렇잖아요. 긴장한 상태에서 계산 한번 막히면 진짜 머리가 갑자기 IQ가 반되는 그 느낌이지. 그 느낌으로 11번에서 약간 덜컥한 학생들은 그 뒤로 멘탈 회복이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요 문제가 사실 저희 구평 12번이 아니에요. 요 문제가 미친 개념 문제예요. 자, 한번 볼까요? 첫째 항이 자연수인 수열, 그리고 홀수일 때 더하기 1, 짝수일 때 2분의 an. 네, 요 문제 있죠. 요 문제. 이거 구평 문제 아니에요. 저희 미친 개념 문제예요. 그리고 저희는 A4가 4일 때 첫째 항이 될 수 있는 모든 수의 합을 구하시오. 요렇게 저희가 미친 개념 수학 1의 연습 문제로 넣었고요. 그다음 2번 구평 문제입니다. 첫째 항이 자연수, 그 다음에 홀수일 때 더하기 1, 짝수일 때 반으로. 그래서 A2, A4 합이 40. 네. 저희 정말 진심을 다해서 컨텐츠를 만듭니다. 저희가 모든 걸 다 직접 하기 때문에 사실 교재에 대해서는 아마 대한민국 팀 중에서 가장 유연성을 가진 팀이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문항 만들고 검수하고 그다음 편집하고 디자인하고 딱 종이로 찍어내는 인쇄 공정 외에는 저희가 다 직접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진심을 다 합니다. 그래서 이번 구평에서 12번처럼 어떤 상황이나 표현이 겹쳐지는 문항들이 꽤 많았어요. 네. 이제 공부를 했던 학생들은 직접 좀 느꼈을 것 같아. 13번. 자, 요 13번에서 막혔던 학생들 꽤 있었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1 기준에서 증감이 바뀌고 그리고 미지수 A, B 놓고 A, B 최대값, 최소값 묻고 있었죠. 저희 하사시 문제였습니다. 1에서 증감이 바뀌고 그 다음에 미지수 놓고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최대가 되는 상황을 관찰하게 하는 문제였죠. 거의 비슷했어요. 네. 자, 그리고 14번도 쌤이 아까 얘기했던 요거 있지. 뻔한 주제? 근데 막상 풀면 헷갈려. 그래서 약간 이거는 내가 문 열면 안 되겠다 싶은 문제가 아니야. 근데 풀었어? 근데 답이 이상하게 안 나온다라던가 아니면 뭔가 대충 아는 것 같은데 너무 헷갈려서 답을 못 냈겠다 싶었던 문제가 14번이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게 지수함수의 전형적인 문제이지만 뭔가 점근선이라던가 그리고 치역을 관찰하게 하는 문항 자체는 그렇게 뻔한 주제지만 뻔한 유형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또 하사십 시즌 1에서 치역에 속하는 자연수인 원소 개수가 5개가 되게 만들어주는 A, B 순서상 개수를 찾는, 그러니까 뭔가 지수함수에서의 함수값이 자연수가 되는, 저희는 이제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자연수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연습을 시켰던 상황이었는데 그게 또 출제가 됐습니다. 자, 15번, 20번 좀 특이했죠. 주관식 가나다 문제. 근데 자, 보통 우리가 어떻게 했을까? 보통 한 큐에 뭐 R1 곱하기 R2 뭐 이런 식으로 구하는 문제였으면 그걸 난이도를 좀 낮춰주려고 과정에 이렇게 구멍을 뚫어준 문제였어. 그래서 사실 위에서 R2 같은 경우에는 R1에서의 상황을 그대로 끌고만 와도 풀렸던 되게 이런 문제 기억나시죠? 네, 이것도 좀 특이했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21번. 자, 어디서 학생들 많이 헷갈렸어? 뻔한 주제 막상 풀면 헷갈림의 전형이었어. 여기가 합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주관식이잖아? 근데 얘를 어떻게 풀었어? 얘를 AK 형태로 놓고 푼 학생들 너무 많았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집중해서 봐야지 요 차이가 좀 보였을 텐데
이제 떨린 상태로 풀었던 학생들은 진짜 실수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네. 22번. 22번이 예년 22번에 비해서 굉장히 쉬웠어요. 그래서 이제 뭐 22번이니까 버리고 그 앞에는 풀고 약간 요런 공식들은 완전히 깨고 수능 들어가야 합니다. 실제로 22번이 앞에 있던 문제보다 더 쉬웠어요. 네. 뭐 14번이나 13번보다 22번이 훨씬 쉬웠어요. 그래서 22번은 무조건 버린다는 학생들은 그 생각은 완전히 깨고 수능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선택. 네, 뭐 요거 특히 28번 확통도 그리고 미적도 28번 만만치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계속 그래 왔듯 뭐 30번이 제일 어렵다. 자, 요 공식은 완전히 깨진 상태. 그래서 시간 내에 충분히 풀고 안 풀리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미리 30번은 안 풀릴 거야. 뭐 22번은 안 풀릴 거야. 이런 그동안의 그 모의고사 푸는 방식이죠. 그거 진짜 깨야 돼. 그래서 안 풀리는 문제들을 과감하게 좀 넘기고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도 남아있는 기간 동안 좀 연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미적분 30번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하사십에서 연습을 많이 시켰던 파트죠. 그래서 징검다리식 하나 넣어서 푸는 문제들. 네. 사실 거의 상황 똑같았어요. 그래서 요거를 풀었던 학생들에게는 30번이 굉장히 좀 쉬운 느낌이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구모는 킬러는 없었지만 변별력은 있었다. 그래서 뭐? 사실 그렇습니다. 구모가 하나의 기준이고 표준이 되는 거거든? 그치? 그래서 구모에서의 점수를 가지고 그 점수가 너희의 판단 기준이 사실 돼서는 안 돼.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되는 건 지금 여러분들의 그 성적표에 써져 있는 원점수, 등급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그 다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 중요한 거잖아요. 그 이야기를 한번 연결 한번 해보죠. 저희도 이제 구모가 딱 오픈을 했으니 저희 나름대로 고민이 굉장히 깊었습니다. 그래서 구모 이후에 저희 컨텐츠들 다시 한번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교육부 발표 이후에 사실 걱정 진짜 많았어요. 여러분들한테 티는 내지 않았지만 어쨌건 여러분들은 주어진 공부를 하면 되는 상황이지만 저는 제시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고민이 굉장히 깊었거든요. 그래서 시즌 1 모의고사를 낼 때도 정말 많이 싸우면서 냈던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는 9평 보고 났더니 우리의 고민이 옳았다. 그래서 시즌2 모의고사는 더 좋을 겁니다. 더 좋을 겁니다. 지금 저희가 수요일에 구모가 치러졌고요. 지금 촬영하는 시점이 금요일이라서 저희 지금 진짜 열심히 모의고사 수정하고 있거든요. 자, 구모를 반영하되 구모랑 완전히 똑같이 수능에서 출제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수능을 예측하는 모의고사가 되기 위해서 저희 지금 최선을 다해서 수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중에 인쇄가 들어갈 거고요. 그래서 9월 20일경에 오픈을 할 겁니다. 시즌 1과 마찬가지로 2회로 진행이 될 거고 저희 또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네, 여러분들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모의고사가 있고요. 그리고 수능 직전 주마등 특강이라는 올해 새로운 강좌예요. 네, 자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게 네, 표지입니다. 네. 자, 이 책도 지금 인쇄가 들어간 상태라서 제가 촬영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네, 실물을 보여드릴 수 없네요. 네. 자, 그래서 올해 첫 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게 대체 뭐 하는 건가? 말 그대로 제목에서처럼 수능 직전 주마등 특강에 왜 문학작품 같은 데 보면 약간 죽기 전에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눈앞에 차라락 지나가는 그런 주마등처럼 수능 직전에 그동안에 우리가 꽤 긴 시간 준비를 해왔잖아요. 이 시험 자체를. 수능 직전에 요거는 꼭 정리하자 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나 우리는 그 전까지 연습하겠지만 그래도 수능 들어갔을 때 혹시나 너무 떨린다라던가 아니면 멘탈이 깨져서 진짜 평소에 IQ의 반 정도로 만약에 2교시를 치러야 할 때조차 머릿속에 요 정도 남아 있어야지 라고 해서 저희가 만든 커리큘럼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더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내부적으로는 이런 마음으로 요 커리를 신설하긴 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꽤 사실 그동안의 인생에서는 제일 중요한 시기가 아니었을까. 진짜 열심히 달렸잖아 너희들. 그치? 지금의 여러분들의 성적이 여러분들의 기대치와 다르더라도 그래도 우리는 그동안 애써 왔어요. 그쵸? 중요한 시기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그 중요한 시기에 마지막 우리 제자들을 위해서 요 정도는 꼭 요건 꼭 알고 가라는 뭔가 잔소리 같은 애정 같은 그런 마음의 커리가 수능 직전 주마등 특강이에요, 사실. 네. 그래서 이미 1등급을 확보하고 있는 제자들을 위한 강의는 아닙니다. 2등급을 목표로 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쓴 책이고요. 새롭게 강의를 제가 다 찍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픈하는 시점에서는 거의 강의의 반 이상은 찍힌 상태로 올라갈 거예요. 네, 마지막이다 보니까 선생님 최대한 빨리 완강할 겁니다. 네. 일단 그 안에 내용들 좀 구성들 빠르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뭐 이런 식이에요. 2등급이 목표인 제자들을 위한 전체 11개의 주제별 특강, 짧은 특강이야. 수능 직전에 선생님이 너무 길게 전체를 설명하면 우리 어때요? 또 매몰될 거야. 끝까지 완료를 못하고. 여러분들 또 시간 수학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 11개짜리 진짜 에센셜한 내용들 가지고 사고의 정리.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학2에서 새롭게 정의된 함수에서의 전형적인 주제들 있지. 뭐 극대극소, 그 다음에 미분 불가점 개수, 뭐 요런 것도 있죠. 요런 전형적인 주제들을 탁탁탁탁 사고에 정리해서 정리해드리고, 오케이, 그러면 이런 문제들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를 알려주는 행동 강령이라고 해서 제가 문제를 풀어드립니다. 애초에 취지는 수능 직전에 여러분들 너무 강의에 매몰되지 않도록 원래는 한 주제당 30분 정도의 짧은 11강의 강의를 만들고 싶었는데요. 30분은 조금 잘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도 최대한 좀 압축 버전으로 진짜 시간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마음 먹으면 한 3, 4일에도 끝낼 수 있는 그런 강좌책으로 진행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 미적분 기준으로 한번 또 설명을 드릴게요. 미적분에서는 10번째 주제가 음함수 미분법, 치환적분과 부분적분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대표적인 역과정도 있죠. 우리 이번 구모 때 기억나시죠? 우리 구모 때 22번 물론 이건 수학2 내용이긴 합니다만 22번에서처럼 뭐 요런 파트도 있지. 요런 거 나왔을 때 바로 알아차려야 될 거 아니야. 사실 얘는 어때? 우리가 워낙 많이 봤어. 그래서 얘를 보고 요렇게 되는구나 바로 잘 알아차립니다. 근데 뭐 요런 부분도 있지. 이런 것들 식이 이런 버전으로 나왔어. 이런 식으로. 이걸 바로 이거의 역과정이구나 하고 탕탕탕탕 치고 갈 수 있는 학생들 많이 없죠. 근데 미적분에서는 이 정도의 대표적인 역과정도 알고 가시면 분명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역과정들 뭐 이런 것들 싹 정리해 드리고 요게 사고의 정리 파트. 네, 사고의 정리 파트. 그리고 나서 요렇게 대표적인 주제들 이렇게 좀 가르칩니다. 제가 아까 30번, 이번 9평에서 30번처럼 예를 들어서 T랑 세타 이런 것들을 잘 조정해서 식을 정리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죠. 이런 것들 매개 변수를 새롭게 지정하자 해서 수능 직전에 꼭 정리해야 되는 내용들 정리해 드리고요. 그리고 문제를 풀면서 행동 강령, 그래서 내가 이런 문제들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합니다. 징검다리식 하나만 추가하면 이 문제들 해결된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리된 수동적인 강의. 그래서 요거 딱 듣고 나서 수능 들어갔을 때 이 문제를 봤으니 요 문제는 어떻게 내가 행동해야 되는가가 직접적으로 탁 떠오를 수 있게끔 정리해주는 강좌가 수능 직전 주마등 특강. 다시 한번 설명드려요. 수능 직전 주마등 특강은 이미 1등급을 확보한 제자들을 위한 강좌는 아닙니다. 2등급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 이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대표적인 뭐 미적분에서의 뭐 미분 역과정들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대부분 학생들이 좀 필요한 내용이긴 해요. 그래도 저희가 좀 추천하는 대상은 2등급이 목표인 학생들을 추천을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육모 고모 분석서가 있어요.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고민이 좀 많았습니다. 원래 저희의 그 연간 커리큘럼 상에서는 마지막에 어떤 강좌가 있었냐면요. 라스트 스퍼트가 있어요. 네, 라스트 스퍼트. 자, 라스트 스퍼트라는 사실 파이널 주간지를 저희가 제작을 했어요. 사실 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요거를 저희가 연초부터 하겠다라고
공표를 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것도 올해 새로운 커리큘럼 이어서 저희가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구모의 뚜껑을 열고 구모를 반영해서 수정을 해서 인쇄가 들어갈 예정이었습니다만, 네, 네, 저희 과감하게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네, 사실 굉장히, 네. 근데 기준은 확실하게 저희 컨텐츠들은 군더더기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시간 낭비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못 부리기 위한 강좌는 절대 필요가 없다. 진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성적을 내야만 한다. 군더더기 절대 안 된다. 자, 라스트 스포트 사실은 저희가 어느 정도의 아까 수직주가 2등급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 그 다음에 라스트 스포트가 상위권 학생들을 위한 컨텐츠였어요. 근데 이번 구평을 봤더니 저희 컨텐츠는 네, 과감하게 접는 게 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된다 해서 이 부분은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손실이 있지만 여러분들의 성적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라스트 스포트를 대체해서 육모 구모 분석서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건 뭐냐면, 자, 육모 구모 중요하죠. 당연히 중요합니다. 뭐 이건 말할 필요도 없죠. 수능을 직접 출제하는 평가원에서 수능에 대한 티저편으로 주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6월, 9월, 네, 여러분들의 하나의 지표가 되어야 해요. 그래서 6월, 9월 분석서라고 해서 라스트 스포트를 폐기하면서,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어떤 느낌이냐면, 저희는 사실 이 컨텐츠에서는, 네, 저희는 내부적으로 남기는 게 없습니다. 네.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수능 직전에 얘들아 꼼꼼하게 6월, 9월 복습하고 수능 들어가자. 뭐 요 정도는 하고 가자라는 최소한의 우리가 해야 되는 약간 의무, 그걸 책 한 권에 담았어. 그래서 선생님 여기에서는 선생님은 사실 전혀 네, 남는 게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분명히 도움 되거든요. 기본이 사실 가장 중요해요. 당연하죠. 기본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수능 직전에 이제 진짜 며칠 안 남았어. 그러면 이것저것 다 할 수 있으면 사실 좋지. 근데 그거 안 되잖아. 그러니까 6월, 9월이라도 꼼꼼하게 풀고 수능 가자 해서 저희가, 네, 아, 약간 선물처럼, 서비스처럼 이렇게 제작하고 있는 책입니다. 근데 예를 들면 이런 식이요. 우리 킬러라고 해서 발표한 6월에서의 그 문항들을 빼고요. 그리고 9평에서의 전 문항 해서 4점짜리 문제들에 대해서 6평 9번 수열 주제였죠. 그러면 자, 다시 한번 풀어봐요. 여러분, 근데 6구에서의 문항은 뭐 교육부에서 킬러라고 발표한 그 문항을 제외하고는 거의 외우는 수준으로 익숙한 상태로 수능 들어가야 돼. 그건 기본이야, 얘들아. 그래서 자, 문제 다시 한번 푸세요. 그러면 여기 손글씨 풀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여기 손글씨 풀이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자, 요 문제를 풀기 위한 기본의 그 생각의 요약들, 그러니까 개념에서의 줄기들을 좀 짧게 설명을 또 해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어쨌건 6구에서 요 문제들 봤으면 생각 넓히기라고 해서 비슷한 문제들, 저희 그동안의 1년 컨텐츠 중에서 비슷한 문제들, 사실은 수능 때 요 정도는 연습하고 가야 돼 라는 문제들을 여기에 추가로 넣습니다. 네, 아까 요 문제 6월에서의 9번 문제로 등장을 했으면 거기에 이어서 엔티켓 수학 1 데이 7의 8번 문제, 거의 유사한 문제들을 연습을 해요. 근데 마지막이기 때문에 시간 분배 중요하죠. 그래서 저희가 요 시간 내에 풀어라 하는, 네, 타이머처럼 요 정도의 시간 내에서 푸는 게 좋아라는 시간을 제시해 드려요. 그래서 6구 분석서를 풀 때는 가능하면 이렇게 조그마한 타이머 같은 거 하나 구입하셔서 시간 내에 푸는 거 연습하시면서 요 책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그동안 컨텐츠 중에서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문항들을 추려서 6월, 9월 평가원 기준에서의 문항들을 좀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자, 요렇게 해서 저희가 이 책이 9월 20일 전에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사실 금요일인데 월요일에 인쇄 넣을 거거든요. 네, 갑자기. 네. 그래서 인쇄 기간은
네, 공장에서 조금 달라질 수 있어서 확정은 못 하겠는데요. 20일 전에 오픈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선생님이 따로 추가적으로 강의를 찍지는 않아요. 6월, 9월이기 때문에. 근데 대신에 그동안 선생님이 촬영했던 그 출처들을 넣어 드리니까 필요한 학생들은 정말 수능에서의 마지막 파이널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네,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가 구모 이후에 나오는 컨텐츠들은 그래서 최소한 컴팩트하되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한다. 시간 낭비해서는 안 된다 해서 세 가지를 추려서 네, 저희 지금 굉장히 바쁘네요. 요렇게 해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준비한 컨텐츠는 이러하고 근데 지금 학생들의 상황은 다 다르잖아요. 진짜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자, 학생들 일일이 상담을 해주면 참 좋겠지만 그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니까요. 네, 그래서 좀 그룹을 쪼개서 남아있는 요 한두 달 정도 시간 어떻게 쓰면 되는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룹별로 좀 쪼개서 선생님이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1등급을 확보하고 싶은 제자들, 그러니까 약간 뭐랄까 80점대에서 넘나드는 학생들 있죠. 못 나올 때는 막 70점 후반까지도 가고 잘 나오면 뭐 90 중반까지도 이렇게 널뛰는 학생들. 이 학생들 스트레스 엄청 심하지. 내가 좀 잘 보나 싶으면 그 다음 회차에서 갑자기 성적이 훅 떨어지고 그렇다고 내가 완전히 못하는 건 아니고 그리고 풀 수 있는 이 문제의 수는 시간을 충분히 주면 다 풀려. 근데 100분 안에서 보면 이게 1등급이 고정은 또 아니야. 이런 제자들 특히 엔소하는 학생들 중에 되게 많이 있을 것 같거든. 그죠? 네. 자, 이 학생들은 일단 네. 주 1회에서 2회 정도의 실전 모의고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간 내에 푸는 거 진짜 너무너무 중요해. 근데 자, 이거 모의고사 풀 때 얘들아 무턱대고 그냥 풀고 100분 동안 풀고 채점하고 요 틀린 문제도 오답 처리하고 그리고 그냥 이렇게 쌓아두던가 아니면 버리던가 이렇게 많이 공부하던데 얘들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돼. 너희가 모의고사를 볼 때마다 이 모의고사에 대한 보고서가 하나 나온다라고 해서 거창하진 않아도 되거든요. 거창하진 않아도 되는데 작은 수첩 하나 사가지고 여러분들에 대해서 약간 보고서를 쓰세요. 네, 보고서라고 얘기하니까 조금 뭔가 거창하네? 그러니까 분명히 너희가 잘 볼 때가 있고 못 볼 때가 있을 거야. 그치? 근데 어떨 때 잘 보고 어떨 때 못 보는지를 분석을 해. 분명히 뭐 이런 학생들 있을 거예요. 뭐 11번, 14번 구간에서 한 문제라도 막히면 나는 그거를 넘기지를 못해서 뒤에를 그냥 다 말아먹는다. 이런 친구들 어떻게 해야겠어? 그게 분석이 되면 내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알면 과감하게 모의고사 풀면서 좀 여기 좀 근데 그 마음은 알아요. 넘기는 거 불안하잖아. 그래도 과감하게 넘기고 풀 수 있는 문제를 더 많이 푼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 거 이런 거 연습해야 돼. 그래서 모의고사를 주 1, 2회는 최소로 좀 푸세요. 네. 푸시고 그리고 이 모의고사에 대해서 단순히 틀린 문제 다시 한번 해설 보는 거 아니면은 뭐 해설지를 보는 거 그거가 끝이 되면 안 되고 내가 어떨 때 잘하고 못하는지 그 다음에 시간 분배 부분도 기록해 두세요. 내가 어떨 때 시간 안에 못 푸는지도 좀 체크를 해놓고 그리고 또 사람이 100분 내리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없어요. 없어요. 네. 사람의 집중력은 굉장히 짧다고 해요. 그래서 예전에 봤던 자료에서는 사람이 맥시멈으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한 17분 정도래요. 네, 지금은 더 짧을 것 같긴 해요. 그럼 17분 집중할 수 있는 거면 우리가 1시간 40분 동안 수능 2교시 봐야 되잖아요. 1시간 40분, 100분 동안 몇 번의 집중력이 아주 바닥을 칠 겁니다. 집중력이 이렇게 나 진짜 반짝반짝 완전 막 왜 이렇게 바보 같지? 네. 완전 또리또리하게 100분을 유지하는 학생들은 없어요. 이거 불가능해요. 그래서 집중하다가 나도 모르게 멘탈이 깨지거나 산수가 잘 안 되다가 다시 또 정신 차리고 이게 좀 반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자, 모의고사 보시면서 어떨 때 내가 좀 집중력이 떨어지는지 그리고 집중력이 내가 떨어졌을 때 어떻게 얘를 다시 집중력 훅 떨어졌어. 멘탈이 깨지든 뭐 계산이 안 돼. 갑자기 뭐 연산이 안 될 수 있잖아. 그럴 때 어떻게 다시 올릴 건지 요거를 연습해야 돼. 이게 집중력을 키우는 방법이에요. 집중력을 일관되게 쭉 유지한다는 어차피
불가능. 그런 사람 없어 얘들아. 너희 모의고사 때 나도 모르게 멍 때리면서 깜짝 놀랄 때 있지 않아? 아니면 나도 모르게 뭔가에 갑자기 집착이 생겨가지고 이 문제를 넘겨야 된다라는 걸 알면서 그게 너무 화가 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시간을 다 써먹고 막 그럴 때 있지 않아? 그치? 자, 그래서 그럴 때 다시 마인드 리셋 하는 선생님 강의에서처럼 리프레시 할 수 있는 스스로의 방법들을 연습을 해 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자, 그래서 모의고사를 푸시고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에 대한 분석을 하세요. 약간 내가 내 자신을 관찰하는 보고서를 쓰세요. 네. 이렇게 작은 수첩 하나 놓고 지금부터 한 10개 실전 모의고사 푼다 하시면 10개 여러분들의 그 패턴이 좀 분석이 되잖아요. 그래서 최고의 컨디션을 수능 보셔야 됩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요거는 사실 제가 재종반 학생들한테 좀 해주고 싶은 얘기인데요. 이번 구평 보면서 더더욱 느낍니다. 기출에 너무 목숨을 걸 필요는 좀 없어 보인다. 물론 압니다. 기출을 다 풀지 못한 학생들, 주변에 기출 다 몇 번씩 돌렸는데 나는 아직 완벽하게 못 봤어. 그렇다 보니까 뭐 하나 손에 안 잡혀. 혹시나 내가 수능 점수가 안 나왔을 때 지금 안 본 거에 대해서 후회할까 봐. 그래서 친구들이 하는 모든 걸 다 손에 이만큼 잡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기출도 이만큼 두꺼운 책 사두고 엔제도 몇 권씩 사놓고 모의고사도 이만큼 미리 사둔 거죠. 근데 이도저도 안 되고 또 이 기출은 약간 기출 안 해서 불안하지만 지금 기출하기에도 불안한 그 제자들 굉장히 많이 있던데요. 이번 구평 제가 보고 말씀드리는 건 기출에 너무 목숨 걸지 않으셔도 됩니다. 특히나 관연도 기출 중에서 난이도가 굉장히 뾰족한 튀는 문항들이 있어요. 지금에는 그렇게까지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체력과 모든 에너지를 쏟는 거 그렇게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자 여러분들 중에 기출이 완벽하지 않은 학생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알겠죠? 네, 이번 구모는 그러합니다. 이번 수능은 그러합니다. 그래서 올해의 6구 정도만 외우듯이 분석하고 유사한 유형들 연습하고 가시는 걸로 기출에 대한 두려움은 내려놓으셔도 괜찮아 얘들아. 진짜 괜찮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자, 그리고 엔제 다다익선 한 문제당 시간 제한. 엔제 많이 푸세요. 네. 제가 사실 그 전에는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막 엔제 대 기출에 대해서 기출이 더 중요하다라고 사실 작년에 얘기했어. 근데 올해 구평 보고 났더니 기출에 대해서는 일단 출제 방향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처럼 좀 특수한 수능의 방향성이 직접적으로 제시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구모를 반영한 엔제들을 좀 충분히 풀어서 우리 이번 구모 때도 기억나시죠? 뻔한 주제 그렇지만 막상 풀면 헷갈리더라. 자, 그 부분들을 엔제에서 충분히 미리 많이 틀리고 오답 처리하면서 좀 훈련을 해둔 상태로 수능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 상위권 학생들 1등급이 꼭 필요한 학생들 어떻게 해야 하자? 주 1, 2회 실전 모의고사는 기본으로 최소한 좀 풀자. 그리고 요 분석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그 모의고사를 분석한다가 아니라 나 자신이 100분 동안 운동선수들이 실전 경기에 대해서 시뮬레이션 하잖아요. 네. 그거의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그 실물을 보면서 좀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떨 때 잘 보는지 못 보는지, 내가 어떻게 문제를 풀었을 때 문제 푸는 순서들도 다 개인적으로 다르지, 내가 어떻게 풀었을 때 점수가 더 잘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아직은 괜찮아. 수능 직전에 연습하세요. 그리고 아직 그 푸는 방식이라던가 뭔가 푸는 순서라던가 이런 것들 아직은 그거 바꿔도 괜찮아 얘들아. 한번 여러 가지 실험해봐. 알겠지? 그리고 기출에 대해서는 너무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기출 막 20년, 뭐 10년, 뭐 5년, 뭐 예전에 그 오답률이 막 97%, 8% 찍는 기출들 가지고 눈물 흘리지 않아도 괜찮다. 알겠지? 자, 요렇게 또 제자 1등급 확보하고 싶은 제자들에게는 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커리큘럼 내에서는 하사십 시즌 3 그다음에 모의고사들 쭉 보고요. 그리고 혹시나 여력이 된 다음에 엔티켓을 타임 어택용으로 푸는 거 좀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 엔티켓 자체를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냐면 시간을 최소로 해서 빠르게 계산 정확하게 빠르게 시간 내에 푸는 것, 그거를 연습하는 용도로 엔티켓 푸는 것도 좀 추천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그 N수한 학생들 상담으로 많이 들어오던데
연산에서 많이 틀린다고 2점, 3점에서 많이 틀리는데 저 어떻게 하냐고. 제가 성적이 안 나오는 건 아닌데 3점에서 실수로 되게 많이 틀리는데 어떡하냐고. 이런 질문들을 하는 학생들이 있던데 그런 학생들도 사실 지금 와서 구몬을 할 수는 없는 구몬이란 말을 하면 안 되는 건가? 어쨌건 그래서 지금 수학 학습지 뭐 사칙 연산을 연습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런 학생들은 좀 쉬운 문제들 있죠. 예를 들면 시작편 같은 거 그런 거 1분에 한 문제꼴. 그러니까 20분 동안 스무 문제 푸는 거 이렇게 타임 어택용으로 하루에 딱 스무 문제만 20분 코스로 푸는 것들 뭐 이런 것들도 하는 거 좀 도움이 되긴 되거든요. 자, 그런 것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2등급이 목표인 제자들. 그러니까 자, 이번 구모로 보자면 지금 3등급이랑 2등급의 딱 그 점수 미안합니다. 말을 더듬네요. 네. 점수 격차가 원점수 10점 차이가 나. 그러니까 아직 확정 컷은 아니지만 미적분 같은 경우에 3등급 66, 그 다음에 2등급 76, 그 다음에 확통 70, 2등급이 90. 그러니까 만약에 현재 3등급이 사실 안 될 수도 있겠다. 3등급에서 4등급이고 수능 때까지 무조건 2등급은 맞춰야 된다. 라는 학생들은 지금부터 한 10점 정도는 최소한 올려야 되는 거지. 10점. 네. 10점은 최소한 올려야 되지. 그러면 4점짜리 기준으로 쉽게 얘기해서 3개 더 최소 3개 정도는 더 맞춰야지 지금부터 남아있는 기간 동안 딱 준비해서 수능 때 2등급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자, 요 학생들은 그래도 아직 이게 불가능하다라고 단정 지을 필요는 없어요, 얘들아. 진짜 지금 이번 구평 때 만약에 2등급이 안 나왔어. 그래서 나는 그냥 망했다. 이번 수능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 아직 기회 있어. 아직 기회 있어. 이거 진짜로. 아직 단정하지 마세요. 알겠죠? 네.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수능에서의 모든 시험에서의 최고의 비법, 유일한 비법은 그 직전 공부야. 그리고 그 직전에 공부한 게 사실 효과가 아마 그 전에 한 10개월 공부한 걸 이길 수도 있어. 그만큼 우리는 또 잘 까먹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 수능 직전 주마등 특강. 사실 요 학생들을 타겟으로 저희가 최대한 짧은 시간 동안에 정리 요약하자 해서 만든 특강이라서 수직주 보시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여력이 된다. 만약에 이 영상을 수능 일주일 전에 볼 수도 있잖아? 그러면 수직주 만약에 진짜 빠르게 본다. 그러면 한 며칠 걸릴까? 수직주를. 한 2, 3일 안에도 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사실 뭐 그렇습니다. 소화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추천은 그래도 하루에 한두 강 정도 딱 들으면서 최종 마무리 수능 직전에 딱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수직주는 어떤 느낌으로 저희가 만들었냐면 수능날 가방에 챙겨가. 수능날 가방에 챙겨가. 그래서 수능날 사실 1교시 끝나고 2교시 넘어가는 그 20분의 쉬는 시간 동안이 가장 중요한 거 아시죠? 그때 멘탈이 깨지면 100분은 버티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때 수직주 이렇게 한번 훑어보자. 약간 여러분들의 부적처럼, 수능에서의 부적처럼 훑어보자 해서 만든 책이니까 자, 요거 하시고요. 만약에 그래도 좀 시간적 여력이 있어. 수직주 보고 나서도 나는 뭔가 더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하시면 엔티켓 푸는 거 추천합니다. 엔티켓 푼 제자들은 한 번 더 봐. 한 번 더 봐. 그래서 엔티켓 자체가 2회독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엔티켓 한 번 더 보세요. 그리고 틀린 문제만 다시 한번 싹 푸는 것도 진짜 많이 도움되거든. 그래서 엔티켓 완전히 꼭꼭 씹어먹고 가자. 어떤 마음으로? 엔티켓 문제가 수능에서 나온다라는 마음으로. 분명히 성적 돼. 2등급 만들 수 있어. 그러니까 자, 진짜 여력이 안 되면 이거라도 하시고요. 내가 시간적 공간이 있다? 그러면 여기까지 가세요. 그리고 요 3번 되게 중요하다. 구모가 남은 기간 공부에 나침반이 되어야 해. 그러니까 뭐냐면 실질적으로 10점을 올려야 되는 상황에 제자들이 있다면 봐. 이번 구모 때 내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구모 때 내가 예를 들어서 뭐 68점을 맞았어. 68점 맞았다 한번 해보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요 학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32점에 마이너스가 생긴 거잖아? 그치? 뭐 4점짜리 8개를 틀렸을 수도 있고 뭐 3점이랑 4점이랑 뭐 골고루
틀렸을 수도 있고. 그러면 아, 내가 구모에서 68점이구나 이렇게 막연하게 퉁 치고 가는 게 아니라 요 틀린 마이너스 31을 좀 분석해봐.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뭐 요 마이너스 32점 중에서 4점짜리 예를 들어서 뭐 13번을 틀렸다 한번 해보자. 그러면 이 13번을 왜 틀렸나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거야. 예를 들면 개념이 약해서 사실 내가 요 부분 좀 대충 알아. 아니면 사실 내가 요 개념, 요 단원이 싫어서 좀 공부를 안 한 단원이야. 그럴 수 있지. 그러면 개념이 약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개념을 그 부분만 들어. 내가 예를 들어서 수학원이 전반적으로 약한 것 같아서 지금부터 수학원을 다 보겠다. 물론 그럴 수 있으면 하는 게 좋은데요. 만약에 그게 안 되는 게 사실 현실적으로 거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상황이잖아. 만약에 그러면 그 부분만 봐. 그 부분만. 그래서 개념 채워둬. 근데 틀린 문제에 대해서 어떤 건 개념이 약해서 틀렸을 수도 있지만 어떤 학생들은 개념은 알아. 근데 그냥 문제가 뭘 묻는지 몰랐어. 이럴 수도 있지. 아니면 문제가 뭘 묻는지는 알았는데 연산이 안 됐어. 라던가 뭐 이런 틀린 이유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왜 틀렸는지를 분석하세요. 그리고 나서 아, 만약에 연산이 안 된다라는 학생은 그러면 연산에 대해서 좀 연습을 해야겠지. 지금이라도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좀 연습해 두세요. 만약에 2차 판별식 파트 뭐 아니면 3차 인수분해하는 파트 알고 보니까 내가 좀 잘 안 돼. 조금 불안해. 그러면 1시간 정도만 쓰면 돼. 1시간 정도만 써서 거기 필요한 연산을 1시간 정도만 연습 한 10문제만 하잖아요. 그럼 자신감 생기거든요. 연산 보충하시고요. 만약에 뭐 유형이 잘 안 돼. 예를 들어서 지수함수에서 치역 물어보는데 나 그런 문제 처음 봤어. 그러면 그 관련된 문제들 선생님이 지정해 줬으니까 엔티켓이든 이런 데 가서 좀 연습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틀린 요 마이너스 32점에 대해서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어떤 학생은 틀린 이유들 오케이 그것들 다 떠나서 나는 시간 분배가 안 됐어. 그래서 자 제가 만약에 어떤 학생이 아직 6문제를 못 건드렸는데 남은 시간이 10분이 남은 거야. 6문제를 못 건드렸는데 10분이 남았어. 그러면 이 학생은 OMR 마킹 해야겠죠? 그리고 검사해야겠죠? 그러니까 뒤에 있는 문제를 거의 못 건드리고 이 점수가 뜬 학생들도 있을 수 있잖아. 그런 학생들은 시간 분배에 대해서 훈련을 해야겠지. 그러니까 자 여기 마지막 3번 내가 구모에서 몇 점이었으니까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막연한 생각 마시고요. 정확하게 분석하는 거예요. 왜 내가 마이너스 점수가 어디에서 어떤 이유로 이 문제가 어떤 이유로 틀렸고 만약에 이 문제가 거의 비슷한 유사한 문항이 수능에 나왔을 때 어쨌건 나는 구모에선 틀렸지만 수능에서 맞춰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그 맞추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딱 정리를 해놔. 알겠지? 그 과정이 남아있는 기간에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야. 내가 예를 들어서 삼각함수 부분이 항상 문제가 틀려. 그래서 7분의 파이 그 문제도 알고 보니까 너무 쉬웠는데 나는 그걸 못 풀었어. 그럴 수 있잖아? 그럼 그 학생은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삼각함수 강의 들어야 돼. 그거 시간 낭비 아니야.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서 개념 구멍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지금 먼저 해야 되는 우선순위에 넣어야 되거든. 그래서 자, 요 3번 꼭 반드시 중요하게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수직주, 시간적 여력이 되면 엔티켓 2번, 3번 반복하는 거. 그거 가장 효율적인 남아있는 기간에 2등급을 확보하는 방법이 될 겁니다.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해요. 포기하지 마. 내가 진짜 수시 원서 뭐 이것저것 생각했을 때 수능 2등급만 되면 진짜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는데 너무 간절해. 근데 지금 내가 아직 그 점수가 아니야. 혹은 이때까지 내가 2등급을 맞은 적이 없어. 네, 3등급 중간까지는 맞은 적이 있지만 이 컷 살짝 아래까진 간 적이 있지만 이 컷을 한 번도 넘긴 적이 없어. 그런 학생들도 아직 기회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것도 포기하지 마. 지금 그냥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해야 하는 혹은 하고 싶은 또는 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만 해도 충분히 가능하거든. 그리고 그 이상도 가능하거든.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 할 수 있어. 알겠지? 분명히 제자들 중에는 3등급이 목표인 제자들도 있을 거야. 뒤늦게 공부 시작한 학생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수학 공부를
사실 뭐 이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가 원서를 쓰기 시작하면서 3등급이 너무 간절해진 생각이 바뀐 친구들도 있을 것 같거든. 근데 그 친구들 이제 한두 달 남았어. 이건 너무 말도 안 되는 욕심인가? 꿈인가? 근데 3등급이 목표라면 저는 방법이 있고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3등급에 대한 좀 깊이를 이야기를 하자면,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면 되겠다. 이제 이번 구평에서 한 미적분이 66점. 네, 확정은 아니지만, 그 다음에 확통이 70점. 자, 요 정도 맞추면 3등급이 확보가 돼요. 네. 자,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해주냐면, 예를 들어서 66에서 70이다 해주면 4점짜리, 4점짜리. 자, 66이면 마이너스 34점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4점짜리가 몇 개가 틀렸다? 8개에서 9개 틀리는 수준이니까 다시 말하면 4점짜리 중에서 5개 맞추자. 자, 요렇게 하면 네, 3등급 목표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2점, 3점은 다 풀 수 있고, 다 풀 수 있게끔 연습하고, 그 다음에 4점짜리가 13개가 나와요. 그 중에서 5개 정도는 확실하게 맞추자 하면 3등급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한두 달의 시간이 있는데, 내가 이게 가능한가? 만약에 지금 한 4등급, 5등급에 있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다른 친구들도 공부해 왔는데 내가 뒤늦게 시작해서 3등급 맞출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제대로만 공부하면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건 지금 그렇다고 해서 개념을 다 본다 쉽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 어떤 개념 강의든 간에 세 과목을 다 보는 순간 한 90강에서 100강은 될 거예요. 근데 강의 보다가 수능 보면 그거 사실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개념 구멍이 있는 부분 빠르게 채우세요. 그래서 자, 개념이 약한 부분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아야지 풀잖아. 그치? 그래서 개념이 약한 부분은 세제시에서 그 단원만 스팟으로 들어. 그래서 골라서 들어. 골라서 들어요. 내가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사실 잘 몰라. 그래서 20번 남들은 쉽다고 하는데 나는 조금 헷갈렸어. 그러면 공식이 뭐 헷갈릴 수도 있죠. 그러면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만 세제시에 가서 개념 구멍 채우세요. 이거 무조건 영순입니다. 그래서 제가 1, 2, 3에 안 넣었어요. 왜냐하면 이건 너무 영순이라서 이건 무조건 해야 되는 거니까 개념 아예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만 골라서 듣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전체 다 한다 생각하면 초반부만 보다가 또 흐지부지 버리거든. 그러면 전체 또 못 풀어. 그래서 자, 필요한 단어만 골라서 공부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 단계에 있는 학생들은 사실 이번에 그 구모에서 11, 12, 13 구간에서 연산조차 힘들었을 거야. 그러니까 답을 내야 되는데 계산이 막히는 거지. 근데 선생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번 수능은 계산이 빡빡할 거야. 구모에서도 그렇게 낮고 그래야지 변별력이 잡히기 때문에 자, 근데 요 단계에 있는 학생들 계산 연산이 약한 학생들 있죠. 그래서 요 학생들 시작편으로 계산량 연습하세요. 시작편 지금부터 시작해서 뭐 다 볼 수 있는가? 여러분들 좀 빡빡하게 공부하시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자, 미친 기분 시작편으로 계산량 연습하세요. 네, 그래서 시간 내에 문제 탁탁탁탁 풀고 그리고 너무 계산이 늘어지지 않는 것, 특히 고1 과정에서 연산들 이런 것들 연습하세요. 네, 자, 그리고 지금은 뭐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능 직전 주마등 특강 통해서 꼭 나오는 개념들 요약으로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행동 강령들 배우고 갑시다. 그리고 이 단계에 있는 학생들한테 수능 직전 주마등 특강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도 어차피 지금은 방법이 없기 때문에 4점에서 5개, 그러니까 사실 13개니까 딱 반하면 6.5잖아요. 근 반까지는 목표로 잡고 풀어야 되는데 그 정도 하려면 요 단계 정도의 좀 고통은 이겨내야 되거든. 그래서 여기까지는 좀 공부를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시간적인 여력이 된다 하시면 엔티켓 2회독 하세요. 엔티켓 막상 풀면 안 풀리는 문제도 있을 거거든. 그때 너무 자학하지 말고
수능에서 틀릴걸? 미리 틀려서 내가 오답 처리해서 이 문제가 수능에서 났을 때 나는 풀 수 있다라고 마인드셋을 해. 수능에서 틀리는 것보다 지금 틀리는 게 맞잖아. 지금 틀리고 수능에 맞춰야 되잖아. 자, 그 마인드로 엔티켓 도전하세요. 그렇게 해서 남아있는 기간 동안 할 수 있는 만큼 가시면 됩니다. 만약에 여기까지 갔어. 그렇다고 해서 내가 3등급 못 맞는 거 절대 아니고, 만약에 이거 다 하기가 힘들어서 수능 직전 주마등 특강만 들었어. 그렇다고 해서 너가 뭔가 뭐 엄청 큰 잘못을 한 게 아니거든. 그래서 할 수 있는 만큼 그래도 성실하게 포기하지 말고 가세요. 3등급 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엔수 학생들은 알 거야. 특히 이렇게 수학에서 조금 이게 밑에 있는 등급에 있는 학생들은 사실 3등급만 찍어줘도 이렇게 수시 최저에서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포기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설정해 줄게. 개념 약한 부분은 그 부분만 꼭 들어. 그리고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4점짜리 5개 맞추기까지는 되어야 해. 그래서 4점짜리 5개 맞추기, 4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진입 단계에 있는 10번, 11번 계산이 유독 많아요. 그래서 자, 미친 기분 시작편으로 계산형 연습하는 거 좀 하고 들어가는 거 추천합니다. 그리고 수직주 들으시고, 그리고 여러 개 냈을 때 엔티켓도 많이 틀린다고 슬퍼하거나 괴로워하지 말고 수능에서 틀릴 걸 미리 틀려서 수능에서 맞춘다라는 마음으로 가주면 돼. 알겠지? 네. 자, 이렇게 해서 네, 부모 이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었던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실 지금 어떻게 가벼운 마음으로 괜찮다 하겠어요. 그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는 그래도 진지해지지 않으려고 좀 노력합시다. 왜? 진지하고 심각해서 해결될 건 별로 없거든. 그래서 선생님 좀 선생님도 사실 여러 번 얘기했지만 선생님도 되게 긴장 잘하고요. 그리고 엄청 중요한 일 있으면 전날 좀 잠이 잘 안 오고 좀 그런 스타일이야. 그래서 진짜 수능 직전에 너희의 그 떨리는 마음이라던가 약간 도망가고 싶은 마음들, 그리고 너무 걱정돼서 손에 잘 안 잡히는 느낌들, 그거를 쌤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좀 해주고 싶은 얘기는 심각해서 해결될 거 없음, 걱정해서 해결될 거 없음, 그리고 최선이라는 게 절대적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님. 뭐 예를 들어서 하루에 서너 시간 자야지 내가 최선을 다한 거고 열심히 한 거고, 그런 거 없음. 옆에 앉은 친구는 주당 모의고사 3개, 4개씩 풀던데 나는 다른 과목도 아직 불안해서 그 정도 안 돼서 나는 올해 망한 건가? 그런 거 없음. 절대 아님.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는 게 진짜 최선인 거고,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은 진짜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거, 오히려 남과의 비교나 진지한 마음, 심각한 마음이 아니라 그냥 진짜 매일매일 단순하게 그 일과에 집중하는 거 있지. 그게 오히려 좀 목표를 만들게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분명히 또 선생님 그 수능 디백 영상 때 이름 불러줬던 것처럼 우리 1년 따라온 제자들 때 자, 마지막에 뭐 이래저래 또 그동안 진짜 잘해왔잖아. 마지막에 멘탈 깨져서 마지막에 무너지면 진짜 너무 속상한 거잖아. 그동안 진짜 애쓴 건 사실 남들이 몰라. 어쩌면 너희의 그 종이에 써진 성적표에서 아직 반영이 안 됐을 수도 있어. 근데 진짜 너희가 책상 앞에서 애썼던 건 너 자신이 아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그 결과 수능 성적표가 반영해 줄 거고 수능 성적표가 알아줄 거야. 그러니까 무너지지 마세요. 알겠죠? 네. 그리고 제가 그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일기 쓰는 거 한 줄이어도 괜찮거든요. 한 줄이라도 일기 쓰는 거 저도 일기장을 보여줄 순 없네. 근데 왜 이렇게 유치하지? 왜 이렇게 더럽지? 연초부터 써가지고 되게 더럽네요. 네. 자, 그래서 좀 가려놔야겠다. 선생님도 한 줄 정도는 매일 일기를 써요. 막 진짜 근데 유치한 일기여도 한 문장이어도 일기 쓰거든요. 그거 되게 네, 이렇게 불안한 시기에
반복된 하루하루를 살아야 될 때 되게 도움돼요. 여러분들도 걱정될 때 책상 앞에서 우울해하지 마시고 차라리 일기 쓰시고요. 그리고 남아있는 기간에 대한 걱정보다는 지금 해야 되는 딱 1시간, 지금부터의 딱 10분 요것만 생각해. 그리고 진짜 공부하기 싫을 때는 5분만 공부해야지 하고 5분만 공부하세요. 그렇게 하고 나면 5분 할 수 있으면 10분 하고요. 10분 할 수 있으면 20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네. 제가 올해 제일 많이 읽었던 책이야. 되게 좀 유치한 책이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올해 이 책 왜 좋아하는 음악은 반복적으로 듣잖아. 그래서 저 이 책 정말 많이 읽었어요. 근데 되게 좀 가볍고 유치한 책인데요. 되게 자기 전에 저 그냥 이렇게 좋아하는 음악 반복해서 듣는 것처럼 자기 전에 이 책 많이 읽었어요. 갑자기 이 얘기 왜 하느냐. 어, 마음 불안할 때 휴대폰 보시고 막 어디 사이트 가서 물어보시고 친구들 다 비슷한 처지에 걱정 많은 친구들이랑 대화하는 거 여러분한테 도움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좀 약간 좀 느린 것도 있죠. 여러분들이 글을 쓰거나 이렇게 책을 읽는다라던가 살짝 한 5분, 10분 잡고 뭐 그림을 그린다던가 그날에 대한 얘기들 아니면 여러분들 수능 끝나고의 계획을 세워본다라던가 내가 20살에 하고 싶은 버킷리스트들을 하루에 10분씩 써본다던가 아니 아침에 일어나서 좀 감사일기를 딱 한 줄만 쓴다던가 이런 좀 느린 시간들 있죠. 그런 시간들 마지막에 멘탈 관리하는데 되게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걸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좀 추천을 합니다. 이제 진짜 후반부여서 지금은 어쩌면 버티는 사람이 이기거든요. 그래서 그 버티는 과정, 네, 함께 합시다. 그리고 또 요 얘기 들으면서 더 의문이 생기거나 아니면 같이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학습 상담 QA로 와. 거기에다가 얘기하고 우리 조교쌤들이랑 또는 선생님이랑 같이 또 방법을 찾아보자. 그래서 해주고 싶은 얘기는 주변에서 선생님도 파이널 컨텐츠 얘기하긴 했지만 뭐 누가 이거 한다고 불안하게 와라라락 가서 같이 막 소화도 안 되면서 거기 가서 껴있을 필요는 없어. 하던 거 마저 하면 돼. 하던 거 마저 하면 돼. 그리고 어, 지금 책상 위에 꽂혀 있는 것도 있지. 그거 마무리해. 그리고 내가 더 해낼 자신이 있을 때, 그리고 선생님이 제시한 이런 것들 더 해도 괜찮거든?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마세요. 알겠죠? 네. 잘 될 겁니다. 제가 처음부터, 그리고 항상 하는 얘기, 결국엔 잘 돼요. 지금의 이 모든 구모든 그 구모 이후의 실모든, 그리고 순간순간들 다 과정이니까, 결과는 무조건 잘 될 거니까, 과정에서 무너지지 말 것. 알겠지? 네. 자, 그러면 우리는 또 그 이후의 길을 갑시다. 고생 많았어요.